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문제는 원버튼 문제로 한번 누르면 P20이 점등이 되죠. 다시 또 누르면 소등이 되는, 한 번 누르면 소등이 되고 또 한 번 누르면 한 번 누르면 점등이 되고 또 한 번 누르면 소등이 되고, 한 버튼 가지고 한 번 눌렀을 때 켜지고 또 눌렸을 때 꺼지는 원버튼 회로예요. P1은 눌렸다 뗐을 때, 그죠? 네거티브로 눌렸다 뗐을 때 켜지고, 다시 눌렸다 떼면 꺼지죠. 한번 여기서 눌렸다가 뗐을 때 이 시점에서 꺼지죠. 얘도 눌렸다가 뗐을 때 꺼지죠. 누를 때 켜지고, 뗄 때는 가만히 있죠. 다시 또 누르고 떼면 꺼지죠. 포지티브로 시작해서 네거티브로 끝나는 원버튼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게요. 새 프로젝트에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타임 차트 기초부터 시험까지 5번이죠. XGB 꼭 확인하시고 저기 모델 종류 꼭 확인하세요. 확인. 그리고 Alt 1번에서 IO 파라미터 바로 설정하고요. 적용 New 프로그램 Alt 1번 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에 보면 P0를 눌렸을 때 뭐가 동작이 되죠. P0를 원버튼 회로가 여러가지 있어요. 전부 다 보여줄 테니 보여주고, 제가 자주 써야 되는 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포지티브로 해서 P0를 받으면 이게 P20으로 출력이 나가요. 그죠? 바로 20으로 내보내지 말고요. 얘를 내부 메모리 F9를 해서 M0를 빼서, 이게 내부 릴레이예요. 이 M0가 A 접점이면 P20이 출력이 나가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게 있다고. 그리고 P 접점으로 P20을 맞고요. 그러면 얘 둘이가 컨트롤 C, 컨트롤 V, Shift 누르고 방향키, 그러면 두 개가 커셔가 잡히죠.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V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B 접점이고 얘가 A 접점일 때 이게 원버튼 회로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선 다 만들어 놓고 어느 게 편한지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P1이 눌려지면 F3, P1이 눌렸다 떼죠. 눌렸다 떼면 Shift F2 네거티브죠. P1이 눌렸다 떼면 그때 출력이 나가죠. 그때 F10을 눌려서 CTR C0 CTR 띄우고 C0 띄우고 스페이스로 띄우면 돼요. 그리고 카운터 설정값이 여기 보면 C값 N값이 있죠. C는 이제 카운터 내가 설정을 하면 C0가 출력이 나가요. 그러면 N값은 내가 설정값을 해줘야 되는데 1을 설정을 할게요. 1을 설정을 하면 링 카운터라고 해서 한번 눌렸다 떼면은 얘가 동작이 돼요. 다시 또 눌리면 내가 설정값보다 많이 눌렸을 때는 리셋이 돼요. 0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1 한 번 눌리면 동작, 두 번 눌리면 리셋, 한 번 눌리면 동작, 또 눌리면 리셋, 이렇게 원버튼 명령어가 돼요. 그럼 C0가 동작했을 때 한 번 누르면 C0가 출력이 나는데 있죠. 설정값이 되면 그 설정값이 이제 출력이 나가면 P21로 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원버튼 회로예요. 그리고 얘는 포지티브로 해서 네거티브로 끝나는 건 무조건 카운터 CTU로 하면 돼요. 카운터 여기를 1, 2, 3, 4를 잡아서 포지티브가 하나 들어가고요. Shift F1이 포지티브, Shift F2는 네거티브, P0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병렬로 이렇게 합쳐져서요. F10, CTU, C1에 C0는 여기 썼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써야 돼요.
C1을 쓰고 띄우고 카운터가 1, 2 포지티브 한번 얘가 눌렸을 때 얘가 동작을 하고 떼면은 얘가 동작을 해요. 다시 또 누르면 얘가 동작을 하겠죠. 떼면은 얘가 동작을 하죠. 카운터 1, 2, 3, 4죠. 4를 설정을 해서 카운터가 1, 2, 3, 4가 되면 자기께 동작이 되면 리셋을 시키면 돼요. C1이 동작을 했을 때 F3을 눌러서 A 접점을 누르고 Shift F4를 누르면 이제 리셋을 시키면 돼요. C1을. 그러면 카운터 자기가 동작을 했을 때 자기가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P0를 한번 누르면 얘가 되죠. 그리고 떼면 2가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누르면 3이 되고 다시 떼면 4가 되면서 C1이 자기 걸 리셋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제 뺄 거냐? 비교문 써야 돼요. F10 크다 같다 띄우고 C1이 띄우고 1 이상이면 그죠? 여기가 처음 눌렀을 때 카운터 값이 1이 올라가요. 그러면 1보다 크면은 이 접점은 이 비교문은 4를 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P22, 23을 빼면 되겠죠. F9, P22 엔터 방향키로 가서 F6, F9, P23 엔터.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다 짰어요. 그러면 Alt T S 우선 실행시키면서 보여드릴게요. 엔터 엔터 Alt M I. 자, P0를 누르면 눌렸을 때 동작이 된다죠. 이 원 버튼으로 얘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를 이해하셔야 다른 것들은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이거는 시퀀스로는 절대 구현이 안 돼요. PLC로만 돼요. 왜냐하면 포지티브라는 것 자체가 PLC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P0는 시퀀스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PLC에서 밖에 못 하겠죠. 한 번에 출력 계속 누르고 있는데 1만 출력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딱 한 번 누르면 P0 누르면 동작되는 게 M0가 동작돼서 M0가 동작되면 열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하나의 입력이 이렇게 지나가면 아직 P20이 동작이 안 됐잖아요. 여기까지 지나가는 동안 여기까지 지나가서 딱 치니까 P20이 동작이 되죠. 얘가 동작이 돼서 그러면 얘가 타임 차트가 읽고 밑에 읽을 때쯤에는 P20이 동작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유지가 걸려요. 자기유지가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한번 눌렸을 때는 요렇게 계속 자기유지가 걸리는 거예요. 얘 나중에 P2로 바꿀게요. 우선 요 위에 것만 보세요. 얘만. 그리고 때도 지금 한번 눌렸을 때 켜지죠. 때도 똑같이 켜져 있죠. 똑같이 켜져 있고요. 다시 또 누르면 다시 또 누를 때는 지금 M0가 여기서 지금 끊어져 버리죠. 나머지는 지금 M0가 한 번 더 누르셨을 때는 이렇게 가요. 근데 지금 P20이 살아있기 때문에 막혀 있단 말이죠. 그럼 전기가 안 보내져요. 그럼 여기서는 M0가 들려요. 그럼 자기유지가 여기서 끊어진단 말이죠. P0 누르면 자기유지가 끊어지죠. 얘가 들려서. 근데 얘를 접점으로 짜면 큰일 나요. A 접점으로 짜면은 동작이 안 돼요. 우선 바꾸면서 또 A 접점으로 바꿔서 얘기해 드릴게요. 얘를 P2로 바꿔야 되겠죠. 엔터 치고 2로 바꾸면 되죠. 2로 바꾸면 되죠. 얘를 A 접점으로 하면 F3을 누르면 A 접점으로 바뀌어요. Alt T S 엔터 엔터 Alt M I. 이제 P0를 누르면 오동작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계속 얘를 전기를 주니까 얘가 계속 살아요. 그러면 한 번은 전기를 주고 살리고 한 번은 전기를 끊고 그래서 얘가 전기가 P20이 계속 죽었다 살았다 할 거예요. 얘를 접점을 A 접점으로 하면 그러면 오동작이 일어납니다. 살고 죽고 하죠. 그러면 한 번은 얘가 동작해서 살리고 한 번은 P0가 눌려서 죽고 A 접점으로 짜면 그래 돼요. A 접점은 계속
펄스를 신호를 계속 주잖아요. 계속 주니까 누르는 동안 계속 신호를 주니까 얘는 계속 왔다 갔다 신호를 받으니까 M0로 인해서 한번 주고 또 신호를 또 받으니까 또 M0로 죽고 M0 살고 M0 죽고 M0 살고 P20 살고 M0로 죽이고 P20 살고 M0로 죽이고 계속 이래 하면 오동작이 일어나요. A 접종으로 짜면 큰일 나요. 떼고 이제 원래대로 바꿀게요. 얘를 가서 Shift F2를 눌리면 포지티브로 바뀌죠. Alt T S 엔터 Alt M I. 그러면 이제는 눌리고 있어도 포지티브니까 한 번만 신호가 간단 말이죠. 눌릴 때만 신호가 가요. 눌릴 때만 한 번만 신호가 가서 계속 왔다 갔다 안 하죠. 한 번만 P0가 샀을 때 이렇게 20이 통과돼서 P20으로 살려요. 그러면 이게 P20이 살면 얘가 살아서 이쪽으로 자기 유지가 된단 말이죠. 신호가 한 번만 가는 거예요. 포지티브는. 그래서 지금 깜빡거리지 않죠. 꼭 포지티브로 하셔야 됩니다. 떼고 다시 또 눌렸을 때는 얘만 잠시 들려서 죽는단 말이죠. 다시 또 누르면 죽죠. 이래서 원버튼 회로가 되는 거예요. 얘가 5번이죠. 이렇게 하면은 자, 처음 문제는 이제 풀었죠. 원버튼 P0 눌리고 다시 P0 눌리고 P0 눌리다가 눌렸을 때 켜지고 때도 켜져 있죠. 때도 켜져 있고 쭉 살다가 눌렸는데 다시 켜지죠. 꺼지죠. 그럼 얘를 네거티브로 바꾸면 이 동작이 되겠죠. 네거티브로 바꿔볼까요? 끄고 Shift F2 네거티브예요. Alt T S 엔터 치고 다 되면 엔터 치세요. 중간에 엔터 치면 이상하게 돼요. Alt M I. 요래 됐을 때 이제는 눌렸다 떼면 이 동작이 돼요. 다시 눌렸다가 눌렸을 때는 아까 동작했는데 이제는 안 되죠. 이제 떼면은 동작이 돼요. 떼면은 한 펄스 신호가 간다는 얘기예요. 떼면은 한 펄스 신호가 가서 동작을 시키고 다시 눌렸을 때는 동작 안 되죠. 눌렸을 때는 동작이 안 돼요. 네거티브는 뗐을 때 신호가 이렇게 흘러가서 신호를 끊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P0 가지고 포지티브도 했고 네거티브도 했고 그러면 이 두 개를 했어요. P0하고 P1하고 P0는 포지티브일 때 눌렸을 때고 P1은 다시 눌렸다가 뗐을 때 눌렸다가 뗐을 때죠. 여기 뗐을 때 신호가 P20이 나갔죠. 20을 P0로 이제 바꿨으니까 얘가 스위치만 바꿔서 P20만 나가는 거예요. 다시 눌렸다가 떼면은 얘가 이제 소등이 되죠. 떼면은 그죠? 그러면 얘를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로 바꾸면 이 동작이 된다는 거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대로 포지티브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P1은 네거티브죠. 그럼 이 동작을 시켜볼게요. Alt T S 엔터 Alt M I. 자, P1을 눌렸다 떼면 P1을 눌렸다가 지금 이거죠. P1을 눌렸다가 떼면은 그죠? 떼면은 C0가 카운터 값이 1이 올라가서 설정 값이 되면 C0가 출력이 나가요. 출력이 나가면 C0에서 P21을 살려주죠. 눌렸다 뗐을 때. 다시 눌렸다 떼면 소등이 되죠. 다시 눌렸다가 여기 눌리고 있는 상태죠. 떼면 리셋이 되죠. 링 카운터는 CTR은 내가 설정값 1이면 내보다 설정값이 높을 때 리셋이 돼요. 그러면 한 번 누르면 카운터 값이 1이고 한 번 더 누르면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G보다 설정값이 높아지면 다시 0으로 돌아가요. 다시 P1을 눌리다가 떼면 동작이 되고 다시 눌리다가 떼면 소등이 되는 CTR 카운터예요. 얘를 포지티브로 바꾸면 첫 번째 동작이 되겠죠.
가서 Shift F1 Alt T S 엔터 Alt M I. 자, 보면 포지티브예요. 그러면 아까는 눌렸다 뗐을 때가 동작이 됐고 P1이, 이제는 P1이 눌렸을 때가 동작하는 이 P0 형식이 동작이 돼요. 눌렸을 때 동작이 되고, 그죠? 포지티브예요. 그리고 떼면은 계속 동작하고 있어야 되죠. 뗐을 때 동작을 하니까. 다시 누르면 꺼지죠. 떼면 이제 소등이 되는, 누르면 소등이 되는, 이렇게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얘도 포지티브 네거티브 넣어도 되고 얘도 포지티브 네거티브 넣어도 되고, 위의 동작보다 밑에 동작을 저는 더 추천을 해요. 그래서 원 버튼 할 때는 밑에 CTR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외우세요. 얘는 CTR을. 그리고 위에 거는 하다 보면은 외워질 거예요. 많이 쳐보세요. 많이 쳐보면 몸이 기억해요. 그래서 얘는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얘를 많이 쓰세요. CTR이 좀 더 간단하고 더 편합니다. 그리고 P2는 눌렸을 때 켜지죠. 그럼 P2를 누르면 얘가 포지티브가 한번 펄스를 나가겠죠. 눌렸을 때는 얘가 나가고 뗐을 때는 얘가 나간댔죠. 그럼 P2를 한번 누르면 카운터 설정값이 1이에요. 그러면 처음 카운터가 1이 되면 얘가 출력이 나가요. 4가 되면 얘가 출력이 나가고 C1이. 자, 한번 누르면 P2를 눌렸어요. 그러면 카운터 값이 1이 됐죠. 얘로 인해서 P 포지티브로 인해서 카운터 값이 1이 돼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C1은 1이니까 1은 포함이죠. 1보다 큰 숫자면 모두 점등시켜라는 비교문이에요. 크거나 같다. 여기에 크다 는을 집어넣으면 얘가 C1이 크죠. 그죠? C1하고 같죠. 같아서 켜지는 거예요. 내가 1을 설정을 해놨는데 비교문에 여기다가 크다 는을 넣으면 이 동작이 똑같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떼면은 얘가 이제 네거티브가 동작이 되겠죠. 떼면은 네거티브 동작해서 카운터가 2가 돼요. 그죠? 눌렸을 때 포지티브로 인해서 카운터 1이 되고 뗐을 때는 네거티브로 인해서 카운터 2가 돼요. 그럼 여기서 카운터 1이 눌렸을 때 됐다가 떼면은 카운터 2가 되죠. 여기 뗐을 때는. 그러면 봐, 여기다 크다 같다를 집어넣으면 카운터 값이 얘가 크잖아요. 그러면 얘 말이 맞죠.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크면 무조건 P22와 23 이 비교문 접점이 4르란 얘기예요. 비교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크다 같다를 넣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카운터 값이 이 비교문을 인해서 지금 접점을 살리는 거죠. 그럼 3일 때도 크니까 살겠죠. 카운터 눌리면 카운터 값이 3이 되겠죠. 포지티브로 인해서 카운트가 3이 됐죠. 이 시점이죠. 3이 된 시점이. 또 떼면은 카운터가 4가 되겠죠. 네거티브로 인해서. 그러면 4가 됐을 때는 C1이 동작해서 얘를 죽여요. 리셋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카운터 눌리다 떼고 눌리다 뗐을 때는 얘가 죽죠. 죽죠. 이거를 이제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를 이해하셔야 되고 비교문도 이해하셔야 되고 C1이 왜 동작이 되는지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설정값이 되면 C1은 동작을 해요. 내가 5를 설정하면 카운터가 5 때 설정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P2를 눌려볼게요. 눌렸을 때 동작이 되고 떼도 이상이 없고 다음에 눌려도 이상이 없죠. 그러면 떼면 리셋이죠. 누르고 떼고 누르고 떼면 리셋. 그죠? 누르고 떼고 누르고 떼면 리셋. 원버튼 회로가 되죠. 이거는 무조건 CTU로 해야 돼요. CTU F10 누르고 CTU 누르고 띄우고 C1 누르고 C1 치고 떼고 띄우고 4를 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네거티브 때 눌렸다 뗐을 때 살리고 눌렸을 때 죽여야 된다.
그러면 카운터 1, 2일 때 살리고, 그리고 3일 때까지만 살리면 되죠. 얘가 비교문만 바꿔주면 돼요. 2일 때만 살려라. 는으로 해야 돼요. 카운터 1, 2일 때만 살리라. 3일 때는 2일 때만 살리니까 3일 때는 지가 죽겠죠. 4일 때는 안 그래도 리셋이 되고. Alt T S 엔터 엔터 Alt M I. 그러면 카운터 맨 처음에 약간 눌릴 때 동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눌렸다 떼면 동작이 돼요. 눌렸다가 카운터 1이 되죠. 카운터 2가 눌렸다 떼면 2가 됐을 때 P22와 23이 살죠. 뗐을 때죠. 그리고 여기에서 눌리면 이제는 죽어요. 왜냐하면 2일 때만 사니까. 누르면 죽죠. 3이 되니까 는이 아니죠. 2 같을 때만 켜지는데 지금은 3이니까 같지가 않죠. 숫자가. 그래서 안 켜지는 거예요. 4가 되면 리셋이 되죠. 4가 되면 리셋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로 포지티브 네거티브 1에 짜면 원 버튼이 처음에 포지티브로 1에서 이렇게 지금 눌렸을 때 켜지고 떼고 다시 누르고 뗐을 때 꺼지는 아까 1보다 크거나 같다 C1이 1로 해도 되고, 만약에 중간에 눌렸다 떼고 켜지고 다시 눌렸을 때 꺼지는 그런 원 버튼이 생기면 는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를 비교문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CTU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5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CTR F10 누르고 CTR 치고 띄우고 C0 치고 띄우고 1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CTU F10 누르고 CTU 치고 C1 치고 숫자 4 여기 중간중간은 무조건 띄어야 됩니다. CTU 치고 나서 띄우고 C1 스페이스바로 띄우고 4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를 한 두세 번 한번 해보세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원버튼 문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알고 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